수식의 두 번째 단원입니다. 음향 영상 기기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AM 수신기입니다. 이거는 시험을 봐본 친구들은 다 한 번쯤은 봤던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라고 해서 AM 수신기고요. 이 그림도 항상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국부 발진 회로라던가 중간 주파 증폭 회로 뭐 이러한 것들을 빈칸을 비워놓고 여기 안에 맞는 혈흔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고르는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거에 대한 장점을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되는 내용은 전부 다 봐두시고요. 그 다음 뭐 영상 혼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호를 받을 때 신호가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혼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에서 우리 영상 주파수를 구하는 공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요. F2는 FS 더하기 EFI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 주파수가 FI고요. 수신 주파수는 FS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영상 주파수 F2는 수신 주파수와 중간 주파수를 2배한 값을 더하면은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혼신을 혼선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수신기의 특성을 한번 볼 텐데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신기는 감도, 선택도, 충실도, 안정도 등이 있다라는 것. 이러한 특성들을 우리가 보고 이 수신기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중 수신기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AM 수신기를 봤으면 FM 수신기를 한번 볼게요. FM은 AM에 비해서 특징이 이렇게 있는데요. 신호대 잡음비 SMB가 개선이 되고 점유 주파수 대역폭이 넓습니다. 하지만 약전개 통신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전, 강전과 약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약한 전기 통신은 적합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혼신 방해를 적게 할 수 있고 기기 구성이 하지만 복잡합니다. 그래서 FM은 프리퀀시 주파수를 모듈레이션 한 거고 AM은 진폭 변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 모듈레이션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FM은 조금 더 AM보다 비교적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FM 수신기의 보조 회로는 이게 한 번씩 나오긴 해요. 그래서 리미터라고 나오기도 하고 진폭 제한기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엠퍼시스 회로 이거는 이대로 나오고 스케일치 회로 그리고 AFC 회로라고 나오기도 하고 자동 주파수 회로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뭐 FM 수신기의 보조 회로가 아닌 것은 혹은 수신기 쪽에서 본래의 신호 음으로 환원하는 회로는 무엇인가 혹은 신호 입력이 없을 때 잡음 출력을 억제하는 회로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그러면은 이 페이지부터 뭐 주사 어떻게 우리가 TV에 보일 수 있게 선을 쏘아주는 것을 주사라고 해요. 그래서 순차 주사와 비월 주사가 있는데 알아는 둬야 하는데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자, 밑에 여기 디지털 TV 부분 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TV는 DTV 방송 방식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의 ATSC 방식으로 규격은 비디오 포맷, 즉 해상도와 화면비 등에 따라서 총 18가지의 형식이 있고요. 여기에서 해상도에 따라서 두 가지 HD TV랑 SD TV로 분류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보통 다 HD TV를 보고 있죠. 그래서 HD TV는 1080 혹은 720 라인의 수평 해상도의 16:9의 화면비를 가집니다. 그리고 SD는 480 라인의 수평 해상도의 16:9 혹은 4:3. 그러니까 옛날 TV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면비를 가졌었는데 최근에는 다 16:9의 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ATS-C가 미국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방식이 있고 미국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미국 방식을 택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요거는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안테나 나올 거예요. 안테나는 항상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하는데 급전선 및 안테나예요. 자, 급전선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feeder line이에요. 그러니까 전선은 전선인데 선은 선이에요. 근데 전류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선입니다. 그래서 급전선이 필요한 조건은 당연히 전송 효율 좋아야 될 거고, 파동 임피던스 적당하고, 송신력의 경우에는 절연 내력이 커야 되고, 그리고 뭐 당연히 유도 방해 받지 않고 건설 비싸고 보수 용이할 것. 네, 요거는 읽어보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쭉 내려와서 밑에 반사계수 한번 봅시다. 사실은 이게 계산하는 문제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식을 알고 가면은 계산은 분명히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사실 반사계수보다는 여기 밑에 보이는 전압 정제팝이 S로 나와 있죠. 요게 많이 나오는데 요 식을 알아두면 좋겠어요. 위에서 보면은 부하 임피던스, 로드 임피던스 ZL이고 특성 임피던스가 Z0로 보이죠. 그래서 요거에 반사계수를 구했는데 정제파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타우로 표시가 되는데 보통은 네, 이게 참 타우로 보통은 표현을 안 하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한번 볼게요. 정제파비는 VSWR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급전선에서는 정제파비가 1이 된다는 거. 이것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급전선, 전선의 종류는 동축 케이블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외부 도체와 내부 도체가 동심원으로 배치되어 있는 구조고 두 도체에 왕복하는 전류를 흐르는 급전선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도파관, 이거는 관이에요. 관, 이렇게 생겨 있는 관이에요. 그래서 이 도체 내부의 공기중을 전자파의 모양으로 전송하는 거라고 합니다. 속이 빈 금속 도체관으로 단면이 직사각형 형태와 원형 형태의 두 종류가 사용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동축 케이블이라는 거 기억하고요. 자, 안테나도 우리 되게 많이 사용을 하죠. 다 안테나는 우리가 무선으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는 다 필요해요. 그래서 급전선을 통하여 전달되어 온 고주파 전력 신호를 공간을 통하여 방사하기 위해서는요, 고주파 진동 신호를 변환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전력 신호를 변환하여 수신기에 인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참 말이 어려운데 안테나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테나의 요구 조건 한번 봅시다. 급전선과 임피던스 정합이 용이해야 되고요. 방사가 적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보내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안테나가 있으면 내가 보내고 싶은 거는 딱 여기만 딱 쏴줘야겠죠. 근데 너무 많이 퍼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실이 적고 복사 효율을 가져야 하고 예민한 지향 특성을 가질 것. 그래서 안테나 요구 조건도 봐두고, 자, 그 다음에 TV 수신 안테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봤을 거예요. 반파장 다이폴, 폴드드 안테나, 야기, 인라인, 코니컬 이게 있는데요. 반파장은 실제 사용하는 길이보다 짧게 하고, 폴디드는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의 양단에 병렬 도체를 접촉한 것으로 지향성은 반파장 더블릿과 같고요. 문제에서 야기 안테나도 한 번씩 꼭 나오죠. 그리고 반파장 다이폴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코니컬도 있는데 얘는 광대역 안테나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니컬이 약간 뿔이에요. 뿔. 원뿔 형태를 코니컬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두고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VTR, 멀티미디어 기록 및 재생장치예요. 선생님이 시험을 봤을 때는 선생님이 작년 올 초 1회 시험을 쳤는데 정말 뜬금없이 테이프가 너무 많이 나왔었죠. 1회 시험에 테이프가 한 4, 5문제는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VTR은 여러분들 비디오 테이프예요. 그래서 이거는 VHS가 기술 규격이고요. 가정용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신호를 자기 테이프로 기록, 재생하는 장치인 VTR의 여러 가지 방식 중 JVC가 빅터사가 개발한 것으로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보면은 이런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VTR의 구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테이프를 일정하게 주행시키는 역할을 하는 구조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는 핀치롤러 및 캡스턴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비디오 테이프도 쭉 읽어만 보세요. 아니면 이거와 관련된 내용도 나중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선생님이랑 확인을 해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녹음기인데요. 이게 1회에서 되게 많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보통 1회는 자기 테이프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소거 한번 볼게요. 자, 소거법이 있는데 직류소거, 교류소거, 테이프 소자기 사용, 소거 헤드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거는 문제가 한 번씩 꼭 나오니까 봐두시고요. 자, 강한 직류 자장을 테이프에 가하여 녹음에 의한 잔류자기를 자화시켜 소거하는 방법으로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이 사용되는 게 직류소거법. 그러면 교류소거법은 강한 교류 자장이에요. 이거는 강한 직류 자장이지 이거는 교류 자장입니다. 이걸 테이프에 가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류 자장을 가할지 교류 자장을 가할지 요거 잘 보고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될 거고요. 여기서 캡스턴 또 나오죠. 아까 여기 앞에서도 여러분들 나왔어요. 캡스턴 여기 VH 방식, 비디오 테이프 방식에서 나왔었고 이 녹음 테이프에서도 캡스턴이 나와요. 그래서 캡스턴 같은 경우에는 모터에 의해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회전축이고요. 핀치롤러의 경우에는 테이프를 캡스턴에 압착하여 테이프가 정속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고르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와우 플로터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봐두세요. 자, 그 다음 스피커폰과 마이크로폰, 마이크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스피커를 같이 먼저 볼게요. 자, 스피커는 영구 자석에 의한 자력선이 형성되어서 로렌츠의 힘이 발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얘는요, 스피커의 원리는 로렌츠의 힘이라고 불리는 자력이 발생이 돼서 이거에 따라서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스피커의 종류가 좀 자주 나옵니다. 스피커의 종류는 다이나믹 스피커 종류가 있고 복합형 스피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통 다이나믹 스피커에서 콘형, 돔형, 혼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추형, 콘은 여러분들 알죠? 이렇게 생긴 게 콘이죠. 돔은 이렇게 생긴 게 돔이고요. 그다음에 호는 나팔 모양. 이걸 어떻게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그리면 좋을까요? 약간 아니면 이렇게 표현이 돼도 돼요. 이것도 혼이거든요. 그래서 나팔 모양이다. 그래서 지향성이 좋고 재생력이 좁고 만든 단점도 있다 하는 요 스피커의 종류도 한번 봐두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마이크로폰 마이크입니다. 얘도 다이나믹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 리본 마이크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 한번 봐두세요. 그래서 이 표를 그냥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 리본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 특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요.
넘어가서 증폭기는 우리가 앞에 1단원에서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증폭기냐라고 봤을 때는 자, 주 증폭기는요, 여러분들 전력 효율조는 뭐가 B급 푸시풀이 주로 사용이 되고요. DPP, SEPP, 뎁, 셉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더블 엔디드 푸시풀 혹은 싱글 엔디드 푸시풀.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게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개의 TR이 부하에 대해 직렬로 동작하고 직류 전원에 대해서는 병렬로 접속이 된대요. 그 다음에 셉은 두 개의 TR이 부하에 대해서 병렬, 전원에 대해서 직렬로. 이게 거의 반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셉 회로는 뎁 회로에 비해서 부하의 값을 작게 할 수 있어서 출력 변성기를 사용하지 않는 OTL 회로를 구성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계환, 피드백이 있는 거. 피드백이 있는 증폭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보고 자, 그 다음 일그러짐, 디스토션 혹은 왜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얘는 고조파의 일그러짐이 있을 수 있고 혼 변조 일그러짐, 과도 일그러짐, 비직선 일그러짐. 자, 이거는 트랜지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RLC 회로에서도 이런 게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일그러짐은 종류가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일그러짐이 일어난다는 것도 봐두시고 그 다음에 SMB 신호대 잡음비입니다. 그래서 시그널 어떤 신호가 있는데 여기에 잡음이 얼마나 끼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대 잡음, 시그널 대 노이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기가 크면은 어떨까요? 노이즈가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호대 잡음비 를 보면 되는 거고 요건 일단 봐두세요. 어떤 건지만 일단은 신호대 잡음비가 무엇인지만 알면은 문제를 푸는데 더 유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D랑 DVD인데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CD도 어렸을 때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CD는 컴팩트 디스크, 옛날에는 이걸로 음악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영화 볼 때 DVD를 제일 주로 많이 보고 노트북에도 요즘에는 이 ODD가 많이 빠져가지고 CD랑 DVD를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겠죠. 자, CD는요. 같은 면적에 700메가의 정보를 저장하고 DVD는 4.7기가의 정보를 저장한대요. 그래서 CD에는 음악 mp3 파일이 많이 저장이 됐었고 DVD에는 mp4 같은 용량이 큰 영상의 정보가 저장이 되었었죠. 그래서 트랙 간격이 DVD가 더 좁아서 정보를 읽을 때도 좀 더 짧은 파장을 빛을 이용해서 읽어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표 그냥 한번 봐두시고요. 여기 뒤에 지금 출제 예상 문제를 보면은 어느 정도 저장을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뭐, 굳이 여러분들이 이거는 문제 풀 때 문제에서 익숙해지면 될 것 같고, 요거 특징은 한번 봐두세요. CD는 한쪽 면에만 데이터가 기록되고, DVD는 양쪽 면에 기록이 되고요. 그쵸? 이거는 재생에는 광학계의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PCM 방식, CD의 음반 바깥지는 120, 재생 시간은 평균 74분이다. 요 정도만 하면은 여기와 관련되는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과목도 이론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출제 예상 문제 풀어보고 선생님과 함께 학교에서 테스트 문제도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4과목 정리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